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 2.4조 M&A 유럽 1위 공조 기업 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업 업체인 독일 플랜트 그룹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15억 유로로 8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조 단위의 투자인데요. 공조기기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필수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를 차세대 먹거리를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AI 반도체, 전장과 연결성을 고려한 전략의 퍼즐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플랜트는 지난해 유럽 공조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2%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냉난방 공조, 온습도 제어 등 시장에 한꺼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또한 플랜트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인 7억 유로를 흡수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김응태 매니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독일 플랜트를 인수했다라는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에 오늘 액침 냉각을 필두로 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냉각 시스템 관련주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2.4조 원을 공들여서 M&A를 추진했다는 소식들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AI에 대한 이제 고성능에 대해서 고성장에 따라 가지고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또는 XR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는 데이터 센터가 역시나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예상 속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는 액침 냉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칩에 대한 열이 발생했던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이 필수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다라고도 보고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오늘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또 아쉽게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지만은 오후장 들어서는 전부 다 차익 실현 물량이 전부 다 쏟아내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기업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좀 투자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거는 오늘같이 삼성공조라는 기업이 오늘 강하게 흔들려서 올라갔는데 사실 삼성공조는 삼성전자는 좀 별개에 대한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별다르게 좀 포지션을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던 온스토 제어 장치의 대장주였던 워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워트라든지 K엔솔 또는 GST 관련 이런 액침 냉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냉각 시스템 자체는 삼성전자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내 K엔솔 기업이라든지 이런 GST 관련된 냉각 시스템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냉각 시스템을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에 대한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될 때마다 이 액침 냉각에 대한 관심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윗꼬리가 달면서 전부 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에 대한 바닥권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서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 관련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100기사 쟁탈전 거래량 10배 폭발했다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진칼의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매수로 인해서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호반그룹 한진칼 지분율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지분 차이는 현재 1.5%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호반그룹이 한진관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 조 회장에게 현재 46%의 지분이 있는 셈입니다. 언제든지 지분을 매각할 수는 있지만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당장 한진칼의 지분을 처분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호반그룹의 한진칼 공개 매수 성공 가능성도 낮은 상황인데요. 이번 지분 매입은 경영권 인수라기보다는 건설업 위주의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진칼의 주가 전망에 대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가 되면서 한진칼의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래 연속으로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진칼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은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호반그룹이 또 굉장히 핫한 이슈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영권 문제로 인해서 호반그룹이 한진칼을 지분을 확보하고 있겠지만은 이 경영권 문제에서는 완전하게 확보하기는 어렵다라고도 취지를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델타항공이라든지 산업은행에 대한 지분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막대한 양에 대한 이제 경영권에서 우호적으로서 역시나 이제 한진그룹이 가장 우위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호반그룹이 왜 한진칼을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투자 목적성이라고 해서 이제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있겠지만은 호반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건설과 호반 산업도 있겠지만 호반 호텔 리조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리조트가 있는데 이 리조트를 해서 다시 한번 항공업에 대해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점이 남기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시장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 호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그룹을 인수하는 데에서 한번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전에서도 이런 항공업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경영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영권 문제가 좀 쪼개기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이런 항공업을 조금 더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항공업에 대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다분한 의지가 보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한진칼에 대한 주가들이 굉장히 또 많이들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경영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고 하는 고려아연이라든지 과거 이런 LCC 항공업 정도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저가에서부터 3배 정도 올라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세게 좀 나왔는데 만약에 호반그룹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세론 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 호반그룹이 한진그룹에 대해서 어떠한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경영권 확보를 얻는 시점에서 또 매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진칼이 또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보유자들 영역이라고 좀 체크하시고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저가 항공을 오히려 담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진칼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주면서 보유작의 영역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흥태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에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